호구 미디어. 2016년 3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편의적 브리핑의 책임 프로듀서 김사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모로 많이 어벙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누구랑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제가 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일단 애청자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진실하고 나은 브리핑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뉴스로 이어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우 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 바가지 상술 중국인 전용 메뉴판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네, 올해 초에 중국의 관영신문인 해외망에서 직접 명동을 방문해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명동 식당을 방문했을 때 이 취재원이 그 한국인 종업원으로부터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질문을 받았고요. 삼겹살을 주문을 했는데 1인분에 1인분 기준이 250g에 24,000원.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문 이후에 40분이 지나서야 서빙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맛도 없었다는 평이 올랐는데요. 참고로 최근 5년간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에 2위로 우리 한국이 선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그 K-팝과 그 드라마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뉴스에서는 그것을 유커라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 것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한 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유행했던 최근은 아니지만 살생부를 먼저 들이밀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사례가 오래되었던 게 우리나라 국민 상대로도 성수기 때 바가지 요금을 충분히 매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갤럭시 S7 현아 포인봉 가능해요. 떴다 방식 영업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11일 날 갤럭시 S7 최신형이죠. 출시에 맞춰서 일부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백으로 불법 페이백이죠. 그걸로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일 날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 중심으로 지난 주말에 불법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언에 따르면 64기가의 S7에 64기가 출고가는 88만 원인데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페이백 22만 원을 그리고 6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을 하면 그 32기가가 출고가가 86만 원인데 페이백이 36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그걸 내면 30만 원 이상 페이백을 준다고 합니다. 자, 사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그 공식대로 진행이 된다면 최대 지원금, 그러니까 기준이 10만 원대 요금, 그러니까 완전 무한이죠. 그걸 이용을 하면 단말기 지원에다가 판매점 지원을 다 합해도 30만 3,600원까지밖에 할인이 안 됩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지켜보고 있다 해서 그 말을 마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제품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거는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제시했던 기자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정보에 따른 살생부가 나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고요. 한국인 의사병원 신뢰도 5점 만점에 3점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최근 올려진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의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 의료기관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15점, 의사 신뢰도는 3.24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학적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자기 질병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93.2%가 자신이 판단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73.2%의 경우에는 중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의사한테 정확히 듣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은 자기가 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료권을 결정하는 그 시점에서는 의사를 반드시 찾습니다. 진료 결정 시에 이제 의사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보호자 혹은 환자와 보호자에서 어쨌든 의사가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 비율이 89.2%. 그리고 아까와 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그 의료 진료권 시에는 10.8%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사는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정보와 경험 판단을 통해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제 식대로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사도 은행 창구에 있는 펀드 매니저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자, 만약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연일 행상 난리를 치는 말이 하나 있죠. 지금 조금 쑥 들어갔는데요. 서비스 발전 산업 기본법 이하 서비스법 통과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법의 독소 조항의 핵심이 사실 의료 민영화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이쪽 팟캐스트가 아닌 다른 팟캐스트 쪽을 청취하시면 어떤 게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과연 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될지 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전히 연합뉴스입니다. 임진강 철책 45년 만에 시민품으로 생태 탐방로 개방. 제 멋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네. 이 기사고요. 네, 경기관광공사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생태 탐방로 트레킹 코스를 오픈한 소식입니다. 저기 임진강은 파주 쪽이죠. 사실 이 탐방로가 1971년부터 민통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사단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이제 2010년부터 간헐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개방이 되었었어요. 코스는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에 운영이 되고 관광시에 해설자를 배치를 해서 50명씩 끊어서 탐방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를 원하는 시민분께서는 참가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얼마 전에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국회의장님께서 실수할 뻔했네요. 국회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또 이 짜잘한 개소리를 한번 하자면 그분도 일주일 전에 국회 홈페이지에 따로 메시지 언급을 남겨놓으신 건 아닐까.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대12 뉴스입니다. 5천억 들인 가락, 노량진 수상시장 새 건물 석 달째 개점 휴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1일 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 300명가량이 모여서 수산시장 상인 생계 쟁취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분들은 집회에 참석해서 현대화 이전 반대를 외쳤는데요. 사실 그 현대화 사업 초기부터 상인분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무시한 채 진행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두 곳 모두 상당히 낡았죠. 그래서 이제 현대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 곳 모두 이제 새 시설의 높은 임대료 그리고 불편한 내부 구조 때문에 상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 따르면 현대화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판매 공간도 좁아지고 임대료는 비싸고 기능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인들의 말을 요약을 하면 행정 위주의 설계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논쟁들이 사실 몇 개 있습니다. 가령 뉴타운이라든지 동남권 물류단지, 이제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가든5죠. 이때도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서 거기다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가든5는 굉장히 가까운데요. 제가 가든5를 갔을 때는 규모는 코엑스인데 왜 사람분들은 그냥 동네 마켓 수준으로만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든지 항상 새로 갈아엎고 짓는 게 만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자료입니다. 촌지준 학부모도 처벌한다. 9월부터 시행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계약철이고 그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 주간이라고 해서 많이 학교에 가실 일들이 분명 생길 텐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 선정해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기병난법에 따라서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어요. 서울 지역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학부모한테 모바일 상품권을 받게 될 경우 이제 해당 업체를 통해서 반환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잡혀가니까요. 해서 이제 14일 서울시 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거죠. 1회에 300만 원, 1회, 액수제 세게 불렀습니다. 1회에 100만 원, 그러니까 매년 총 300만 원을 초과해서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도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법안인데 이걸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제공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학부모 혹은 학교 관계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나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이 같은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신고할 수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측에서는 가정통신문 발부, 그리고 불법 찬조금 혹은 촌지 근절 담당관 지정을 운영, 혹은 이제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단 한 번만 받아도 바로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해임이나 파면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틀어서 보는 건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교사살생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기사를 좀 인용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vs 놀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인 홍진표 씨의 말을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면 자칫 타인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깔려 있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인간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결정을 당당히 제시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좀 줍쇼. 댓글 좀 줍쇼. 여러분의 다운로드와 구독하기가 저희 호구미디어를 먹여 살립니다.